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지금 뭐 의혹을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참 윤석열의 실정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의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자 탄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또 배웠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에서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제 일정 숫자를 6대3 이상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재판도 너무 오래 걸리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이제 재판관들의 구성도 대통령이 꽂은 사람들 일색이고 어렵다, 오래 걸린다. 자, 다른 방법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뭐 3월, 내년 뭐 5월, 2월 이 정도로 3년으로 줄여버리자. 그러면 윤석열은 자동 임기 만료로 대통령 쫓겨난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발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너무 인스턴트식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화되고 all or nothing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런 독식 구조를 개선하는 그쪽에 대한 아이디어 연구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 논의가 겹쳐져 있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서 드러나는 개헌론이 있는 거고 네. 그와 별개로 이제 87년 헌법 이후에 일반적인 개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도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40년 됐으니까 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권 조항 같은 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또 5.18 헌법 전문이라든지 역사적인 부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대통령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야, 이 대통령제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현재 시국 상황이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하락이 겹쳐져서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임기 단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 조금 손질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느냐 마느냐는 거는 조금 지금 시국에 해당된 얘기고 네. 윤석열이든 박근혜든 뭐 김대중 노무현 노태우 계속 나왔던 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다듬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임기 안에 현 대통령을 바꾸고 싶으려면은 네.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현 제도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좀 새롭게 상상할 수 없을까? 과연 5년 단임제 맞냐? 분권형 대통령제, 중임제 이런 걸 해가지고 당연히 그 인물의 문제가 있겠죠. 박근혜, 윤석열 뭐 이런 대통령들의 인물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물을 예방하는 건 제도기 때문에 지금 권력구조 개헌이란 논의가 항상 있어 왔는데 네. 지금 대통령의 위기와 함께 임기 단축 논의와 더해서 지금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런 뜨거운 개헌 논의에서 방향을 정확히 어디 조준해야 되는가를 오늘 주제로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바라보는 개헌 이야기는 오로지 임기 단축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개헌하나 보다 이 정도 이해에 그친단 말이에요. 근데 개헌은 국민투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이제 찬반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만 이제 지금 개헌 논의를 너무 축소시켜 버리면 참 개헌이라는 게 이제 40년 만에 거의 하는 건데 이걸 그 의미로만 함축되면 다음 개헌은 물론 뭐 예고돼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임기 단축 얘기하는 사람들이 임기 단축으로 끝낼 생각이 없고 임기 단축을 일단 급하니까 원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또 하자. 그래서 장기적 논의는 일단 제껴놓고 임기 단축부터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임기 단축 개헌이 되려고 하더라도 예. 임기 단축 이후에 개헌을 통해 어떤 권력 구조가 나오는가 그 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논의가 같이 가야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한테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인기 떨어지기 전에도 임기 초반부터 네. 본인이 개헌이라도 하면은 역사적 인물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미 임기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는 대통령에 머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명태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은 윤석열 죄송한데 그래서 그 5년 동안 한 게 없는 대통령보다는 개헌이라도 해서 권력구조라도 좀 분권형을 바꾸면은 역사에 길이 남지 않겠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임기단축 개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걸 지지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현재가 이제 5년 대통령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87년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도 독재 정권에 되었으니 자꾸 대통령 임기를 늘리니까 단임으로 못 박은 어떤 국민적 열방에다가 87년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명이 이제 돌아가려서 하려면 네. 중임제 해버리면 다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열망이 맞물려서 5년 단임제가 나왔는데 이 5년 단임제가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한 임기 2, 3년 지나면 레임덕이 오고 네. 정책 연속성도 떨어진다. 뭐 중간 평가가 불분명하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제 개헌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3년 중임 어때요? 3년 중임? 예? 3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윤석열 내보낼지 말지는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하면 되지. 1번 후보 민주당, 2번 윤석열. 그럼 또 이재명 대 윤석열 한 판 더 붙나? 하여튼 이거 지기 사기인데 3년은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1년 늘리자고 겨자. 5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고 개헌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중임에도 6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네. 갸우뚱한 게 네. 4년 중임제가 이제 정책 연속성 보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랑 유사하게 왔습니다. 아, 그간. 노태우, 김영삼, 음.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은 같은 정당에서 연임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중간 평가 같은 기능을 뭐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뭐 의회 중심제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니 네. 프랑스식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총리한테 네.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지금은 사실 총리가 별 힘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총리죠. 네, 총리를 아예 뭐 국회 선출하게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의회 민심도 많이 반영되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전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로 오늘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은 중임제냐 분권형이냐 이런 것보다 네. 1번이 바로 여러분 대통령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 많은 네. 대통령 국가제들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 이렇게 해요. 네. 심지어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뭐냐면은 과반수가 안 되면 1등, 2등을 다시 결선 투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 이 결선 투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 선출의 국민적 합의를 높일 수 있죠. 50%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가 36%로 됐잖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하면 대표성이 높아지고요. 김영삼, 김대중이 네. 분열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정치 구조에서 등장한 돌연변이 같은 대통령인데 이 양극화 정치는 계속 반문재인, 뭐 반윤석열 이런 구도예요. 근데 결선 투표제를 해버리면은 이 51대 49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3, 제4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든가 진보정당들이 완주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다양성이 증진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런 합의제 정치 문화에 기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단일화 정치,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하는 이런 정치공학, 선거공학에만 매몰된 극단적 정치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의회 중심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 대통령제, 직선제 우리 피로 이룬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바로 의원 내각제로 가기에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한국적 맥락이 있어서 저는 결선 투표제 정도로 일단 가서 양극화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조금 단계를 거친 다음에 네. 다른 제도를 좀 더 결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헌 논의에서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진보정당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 당론이기도 한데 결선 투표제 도입에다가 조금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약간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대통령 중심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있는 현 제도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다수당이 총리를 지명을 하고 대통령이 없죠. 그래서 총리를 이제 정당이 지명을 하고 그 사람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 그런 제도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의 수반을 직접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는 거라서 매우 생경한 제도죠. 그 말씀하신 프랑스식 그런 뭐 분권형 대통령 내지는 뭐 이원 뭐 집정제라고도 하는데 내치 그러니까 나라 안 살림은 총리가 하고 바깥에 나가서 외교는 대통령이 하고 대외적 대표는 대통령 안에 살림은 총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더십을 둘로 나누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던 뭐 어쨌든 대한민국 첫 스타트가 대통령 중심제였기 때문에 한 번도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었던 데가 거의 없고 1-2년 잠깐 장면 4.19 때 이후에 있었죠. 장면 때 뭐 약간 네, 총리를 의원 중심으로 내각제 하는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대통령 중심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지한다면 결선 투표제 굉장히 신선한데 사실은 정의당이 이제 지금 거의 간판을 내리게 된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0.74%의 차이는 정의당 때문이다라는 책임 전가.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옛날에 서울시장 때도 노회찬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오세훈이 당선됐다. 오세훈이 당선되고 한명숙이 말이야. 떨어지고. 하여튼 정의당은 이거 되지도 않을 걸 왜 나와가지고 자꾸 고춧가루 뿌려서 이제 그런 담론이 한 십몇 년 계속 이어져 오던. 근데 그거 사실 이제 진짜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그거에. 아니 예를 들어 갖고 노회찬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후보로 안 나왔다면 그 당시에 이제 저기 통합신보당인가요? 당연히 헷갈리네. 진보신당인가? 하여튼 그 지지자가 자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건 퀘스천 마크. 왜 그렇게 생각하지?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동으로 당연히 민주라고 생각해? 그건 오만 아니야?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양당제 말씀하신 그 구도에서는 그래도 나쁜 놈 말고 차악을 뽑아야지. 그 얘기 계속하면서 막 혼내잖아요, 정의당. 그렇죠. 네. 근데 그 구조가 결선 투표제 도입되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겠는데요, 진짜.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가장 침묵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많이 때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더라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김동연 이런 후보들이 막판에 사퇴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밀었고 김동연 지사, 이재명 후보 밀었지 않습니까? 정의당만 완주해가지고 욕을 오지게 먹었는데 2012년 때도 같았어요. 문재인, 박근혜 구도에서는 당시 심상정 후보 사퇴하고 문재인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 그때 안철수만 해도 2012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의 변화,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그 지지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양극화된 선거에서는 표가 공중 분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 단일화 이거 87년에 DJYS 이거 단일화 못한 거 가지고 노태우 당선됐다고 그때도 엄청나게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40년째 이 망할 단일화 정치. 그러니까 87년 헌법 때 결선투표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뭐 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해야 네. 어떤 이 분권에 대한 다른 것들까지 시너지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주장 많이 하는 선거제도 개혁. 네. 그다음에 그런 의회 중심제 요소를 강화한다든가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논의의 근본은 어쨌든 우리 국민적 열망이 가장 높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고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선영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다른 어떤 분권 주제보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제를 좀 더 좋게 개선하는 그 논의가 풀리면 다른 어떤 개헌 논의 시너지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기본권 조항보다는 기본권 조항들 뭐 예를 들어 뭐 헌법에 여러 가지 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게 결국은 대통령에 관한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했을 때 네. 4년 중임제냐 의회 중심제냐 이런 것들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분권형 대통령제 프랑스식 제도도 한국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외교 국방만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 또 누가 보기에는 그거 구분이 잘 안 된다.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한국같이 이렇게 분단 국가에서는 안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 외치와 내치 구분이 잘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장단점이 있다면은
가장 그래도 합의도가 높은 결선 투표제 먼저 하고 다른 제도들은 좀 논의를 붙여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결선 투표제가 합의가 높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대 정당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이 개헌 논의 왔을 때 저 임기 단축 개헌으로 저 기자회견한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기 단축 개헌이 당장 실현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제기하는 어떤 의미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임기 단축 개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시민사회나 정당들이 결선 투표제 얘기를 많이 해서 정치 개혁 논의를 좀 확장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극한의 네거티브. 근데 뭐 네거티브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나라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다 보니까 정권이 창출되고 나면 또다시 네거티브 공방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를 이제 계속 이제 때리다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갑자기 날짜 헷갈린다. 뭐 김정수 여사는 문제 없었냐? 좀 이게 나는 이 얘기가 언제 나오나 했다. 권양숙 여사는 문제 없었냐?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된 구조에서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남탓만 하는 싸움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손해 누구냐? 국민들만 손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로 가게 되면은 뭐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어차피 1, 2등끼리 또 붙는 거 뭐라 그렇게 하냐? 처음부터 1, 2등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 대선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3정당의 출현을 우리가 건강한 이제 양당제 극복을 위해서 건강한 3등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토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결선 가면은 네. 3, 4, 5등표까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3, 4, 5등에 투표한 표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결선 투표제 한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흡수하고자 하는데 내 철학에 맞는 정당에 다른 정당의 그 정책이든 뭐 아니면 진짜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 내각에 몇 자리라도 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윤석열 안철수 둘이 만나가지고 단일화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1차 투표, 2차 투표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건강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연합 정치가 가능해진다. 물론 결선 투표제도 만능은 아닌데 네. 지금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니 근데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도대체 안철수는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뭘 얻어낸 거예요 도대체? 그 양반은 희한해요 하여간. 인수위원장 그거 하나 그냥 받고 끝나는 거 땡이에요? 하고 뭐 다른 것도 있었겠죠. 근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바보 취급받고 말이야. 어? 뭐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니까. 아니 당대표 한번 나가니 많이 하마평에만 올랐다가 완전 바보 되고. 아이고 그 꼴을 당한 것도 있어요. 네, 참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거기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뭐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의무를 하고 뭔가 음성적인 단일화 합의가 아니라 국민 손으로 직접 깔끔하게 선택하자. 제도로서 가면 돼요. 깔끔하네. 헌법 개정해서. 괜찮네 이거.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선거제도지만 지역 정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뭐 대구 경북만 해도 지역 일당 독점 구조가 강하고 지방의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이런 승자 독식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도 사실 개혁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제가 바뀌면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결선투표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랑 시장 선거. 그래서 지역의 민주성에 강하게 도움이 되고 이런 지역 정치 독점 구조와 지방선거제도 개혁까지 이제 낙수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제를 건드려야 지방선거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일당 독점 구조가 심하고 여기는 뭐 제2정당도 살아가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결선 투표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고리로 우리 대구 경북의 지역 정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는 논의까지 좀 불씨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 이거 진짜 특히 이게 결선 갔을 때 나에게 그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의 표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
그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뭐 제3정당의 표를 나에게 흡수하기 위한 노력 그런 거 없이 그냥 약간 폭력적이잖아. 그 지난번 네. 결선 투표 갔으면 예를 들어 예. 물론 이제 결선 투표 있었으면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만 남았다. 음. 그러면은 1차 투표 끝나고 이재명 후보 측이 아마 음. 정의당하고 공식 협상을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정의당도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야합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참 이 논의를 하는 기성 정치인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아니 개인적으로 좀- 지지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 예. 지금 국면에서는 좀 목소리가 작죠. 거대 정당에는 없죠. 지금 사실상. 뭐 네. 아마 개인적으로 이 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당선될 때도 시끄럽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자꾸 대통령 다시 그 기소하는 일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이 정치 보복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생기는 정치적 혼란, 사회적 비용, 갈등. 지금 뭐 정치 성향이 다르면 겸상도 안 한다 그러고 뭐 서로 사돈도 안 맺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라도 이제 이 상황을 바꾸려면 야 진짜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개헌을 하는 차제에 지금 이 나라 정치를 망치는 가장 주범이 되는 게 극단적인 양당 정치인데 이거를 위한 논의부터 하지 않는다라면은 글쎄요 3년 만에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은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빼고 그냥 내가 가지고 싶어 정권을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느끼게 되는 바가 많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이제 요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제 박근혜와 윤석열 넘어서 이제는 개헌 논의를 가야 되고요. 네. 어쨌든 권력 구조 개헌의 최우선 순위인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네. 좀 정치 개혁을 확산하고 우리 지역 정치까지 바꾸는 논의까지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결선 투표제 같은 이런 제도는 보수 정당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이 뭐 아니면 도시계 게임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보수 정당한테.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 입장에서도 지금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결선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 이거 방송 혹시 보실란가 모르겠는데 뭐라도 지금 존재감을 뽐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이야기 해야 돼요. 뭐 지구당 부활 이런 얘기만으로는 약해. 약해. 택도 없어. 대통령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 지금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자꾸 얘기해야 자꾸 말만 뭐 4대 개혁, 4+1 개혁 이런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전국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력 구조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희생이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데 이번 담아보니까 뭐 대통령 임기 종료일을 명시를 하더라고요. 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거 보니 대통령직을 일찍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그 양당제 속에서 이제 아주 단편적인 이슈만 보다가 깊이 있는 이면을 보게 되니까 항상 우리 허승규 위원장 오실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